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어제는 마이너스 6%까지 크게 빠졌었죠. 그러나 매수세가 다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동 사태가 다시 좀 살짝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최근에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 확대 관심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안감 심기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관계자는 즉각 대응 계획은 없다, 공격 배후가 불분명하다라고 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치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죠. 자, 이 전쟁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자, 이 사람인데, 자, 이 총리는 우방의 충고는 고맙지만 이란 보복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면서 이런 발언 때문에 이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반이란 제재 연대를 구축하면서 외교전에 시동까지 걸고 있습니다. 32개국의 동참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무력 전쟁 형태에서 외교전 또는 경제 제재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비리 혐의로 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스라엘 내에서는 총리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 상황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면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이란 영사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지만 전면전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은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 특히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절대로 이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그런 의지는 없다라는 걸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네타냐후 총리인 거죠. 자신의 개인의 비리를 어떻게든 지금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양상을 보게 되면은, 자,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의 금액은 이스라엘 국방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력 전쟁을 장기화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측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바이든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이 나약하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력 전쟁 또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바이든은 올 11월 대선에서 참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측에서도 이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내야만 이 올 대선에서도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본다면은 이제는 무력 전쟁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자, 경제 제재 형태, 외교전 형태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늘 오전 9시 9분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채굴 보상은 기존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까지 채굴된 총 물량은 약 97%입니다. 나머지 3%의 물량은 2140년까지 116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채굴이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는 희소성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보다 더 높아지게 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도 200만 개 미만으로 감소를 해서 공급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신규 공급량은 계속해서 감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의 공급 감소까지 결합이 된다면 잠재적인 공급 충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는 공급과 비트코인 ETF 등으로 증가하는 비트코인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코인 시장도 시간 간격을 두고서 엄청난 방향성을 갖게 될 수 있다. 자,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리플의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증을 했죠. 자, 최근 리플은 0.5달러에서 0.7달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얘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거래량이 92.36%나 급증을 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또한 최근 차익 머니 플로우 지표는 0.17을 기록했는데, 자, 이는 리플이 계속해서 상위 알트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죠. 자, 리플은 3년 가까이 이제 SEC와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법원이 알트코인을 비증권 자산으로 간주를 하면서 리플 코인 역시 안도감을 얻었고, 이는 강세 모멘텀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 분석가는 리플이 400배나 급등할 수 있다라는 과감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최근 리플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이나 하락을 했었죠. 그와 동시에 지난해 5월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는 리플의 강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가치가 10만 8,000%, 1000배 이상이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18년 강세장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 거래가가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는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약 400배 정도 급등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다크 티펜더는 0.52달러 저항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리플의 주요 저항선인 0.52달러를 극복한다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인기 트레이더 에그라드 크립토는 지금은 리플을 구매할 때이다. 리플의 하락세에 절규할 때가 아니고 지금이 리플을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차트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 2013년 때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그림이 전개가 됐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다시 한번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의 주봉 차트이고요.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선이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수렴 구간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조만간 멋진 급등 그림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째 반감기 때 1160%, 13배 가까운 급등 흐름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이 저점을 찍었던 날짜가 20년도 12월 29일입니다. 이때 당시 일주일 전인 12월 22일 날 바로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소송 리스크가 있었긴 했지만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다는 거고,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제 그 끝이 나게 된다면 정말로 역사가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도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여주는데,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도 최종 합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알데로티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4월 22일까지 SEC가 제시한 벌금 등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것이고, 자, 이에 대한 SC의 답변은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기한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SC가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 22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S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벌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게 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SC의 답변은 5월 6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20일 내에 리플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리플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은 과거 SC의 소송 변호사인 린다 스튜어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과거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은 SC와의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SC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벌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좀 강경 발언을 한 것이죠. 대법원까지 밀고 나갔다는 게 아니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성격이 좀 다르고, 이 변호사 입장은 이 소송이 대법원으로 만약에 회부가 된다면 오히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변호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대법원이 이제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대법원으로 이제 더 확장, 장기화가 된다 하면 이 변호사들은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발언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번에 장기화를 하진 않을 겁니다. 연장,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진 않게 될 것인데, 왜냐면 바로 가격 조작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2월 20일자로 리플은 SEC에게 판매 계약서를 오픈을 했죠.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되고 나서 SEC의 입장이 좀 달라졌죠.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벌금으로 이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판매 계약서가 오픈되고 나서 SEC는 20억 달러로 더 높여 불렀습니다. 거의 3배 가깝게 높여 부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높여 부를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는, 자, 표면적으로는 기관 판매 관련해서 그리고 민사 합의금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가격 조작이죠. 자, 리플의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SEC는 이 가격 조작을 어느 정도 포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4월 22일에 리플의 답변이 있을 것인데, 이때 리플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면, 자, 이 소송은 그대로 원만히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이번 기회가 가장 좋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겐슬러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선 때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9%포인트는 앞서 있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그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나들고 있는 상태죠. 자, 이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을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과거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 내부에서 SEC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인 거죠.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그런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의 소송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장기화하게 된다면 겐슬러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의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작년도 기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의 입장은 어차피 올 대선을 통해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장기화하게 된다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의 합의금 20억 달러 수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SC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SC 측에서도 절대 이거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 남는 장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원만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좋은데 ETF 출시도 현재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IPO 가장 강력한 호재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가면서 현재까지는 숙제인데 이게 하나둘씩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역대급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 리플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은 이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엄청난 수익을 통해서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리플과 SC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도 현재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400배 급등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나 좀 비현실적입니다. 400배는 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자,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 그런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배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는 상승 구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 눌림목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리플코인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어떤 방향성, 어떤 호재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장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런 사인들이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으쌰으쌰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들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많은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